자, 오늘은 부정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이 부정형이 미분과 적분에서 정확하게 딱 정해지지 않은 형태죠. 근데 그거를 하기에 앞서서 자, 부정형을 하기에 앞서서 일단 해석학이 무엇인지 봐야 되고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해석학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한이라는 개념도 짚어봐야 돼요. 무한 그러면 얘가 또 어디로 가는지 극한이라는 개념도 한번 봐야 하고요. 이 극한은 수렴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수렴을 할 수도 있고 수렴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되느냐를 좀 따져보자. 자, 해석학이란 뭘까요? 뭐를 해석해요? 수학에서 해석학 그러면 굉장히 난해하고 뭐지? 좀 다가오지 않는데 한마디로 말을 하면 무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해석학이에요. 이 무한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을 가르고 계속 쪼갭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학적인 방법인데 이 수학적인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뭐 확률도 구하고 통계도 구하고 경험적으로 뭔가 막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이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고 쪼개서 조금한 게 결국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수학적 방법이 해석학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무한이라는 개념을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 그대로 한계가 없다라는 뜻인데 무슨 얘기냐? 숫자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그 양을 미세하게 쪼개서 계속 변화를 주는데 어떤 특정한 값으로 접근을 계속 시키거나 그 숫자가 되진 않아요. 걔로 계속 접근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양수든 음수든 계속 무한히 커지거나 작아지게 만드는 그러한 상태에서 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한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무한에서 또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무한소, 그 다음에 무한대. 무한대는 말 알고 있지만 무한소는 조금 생소할 수 있죠? 그래서 무한소는 뭐냐면 어떠한 특정한 값이 계속 작아지면서 그 숫자가 되려고 하는데 그 숫자가 되지는 못해. 얘는 무한히 영원히 아무리 영원히 가도 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진행되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무한대와 무한소를 우리는 어떻게 특정할 수 있느냐? 그러면 얘는 그냥 무한히 가까운 것?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무한히 가까운 것. 참 애매모호하죠? 가까운 건데 가까운 것도 애매모호한데 걔가 끝없이 무한히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배운 게 뭐가 있었죠? 무한수열. 수열인데 끝이 없어. 그쵸? 얘가 예를 들어서 자연수 같은 거 봐봐요. 자연수 숫자가 계속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어때요? 끝이 없죠? 또 무한소수. 끝 있어요? 파이 3.14 어쩌고 가는데 지금까지도 어떤 패턴을 발견하지 못하고 반복하지 못해서 우리가 얘를 갖다가 무리수라고 하잖아요. 무한소수 대표적이죠. 물론 순환하는 무한소수도 있어요.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 함수의 연속성이라는 것도 한번 따져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고등학교에서 무한을 다루게 되고요.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것들의 무한이 예를 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요것들을 이용한 미적분이 있겠죠. 그쵸? 여기서 또 미자가 무슨 미자죠? 미분, 적분, 미적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의 미자가 세세할 미자죠. 그럼 또 얘 어떻게 해요? 또 세세하게 나누어서 문제를 푸는 거고 적은. 그 반대로 미분의 반대죠. 이 세세하게 나눈 것을 다시금 쌓아서 만들어가는 반대 연산, 역연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거 두 개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그럼 이 미분을 세세하게 나누다 보면은 우리가 다시 이제 극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세하게 나누는 것을 세세하게 쪼개서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이 필요하냐면은 리미트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럼 이 리미트라는 것을 우리가 보장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수학에서 이거를 쓰겠다라고 딱 정해놓고 이 기호를 계속 쓰겠다라는 건데 이 리미트가 뭐예요? 계속 어떠한 특정한 것으로 보내주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우리는 그것을 극한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 극한은 언제 존재할까요? 그럼 극한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극한은 언제 존재할까요? 이것도 따져줄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언제 수렴하거나 언제 발산하나요? 두 번째, 언제 수렴하거나 또는 발산할까요? 이것도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또 하나 있어요. 세 번째, 뭐가 있겠죠? 이 수렴할 때 그 값이 있을 텐데, 이 수렴하는 정도의 차이는 뭐죠? 수렴값, 수렴하는 정도의 차이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극한이 수렴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쵸? 그럼 언제 수렴을 하냐? 어떻게 되었을 때? 그러면 수렴할 때의 그 정도는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냐? 이걸 가지고 해석학을 공부하는 게 고등학교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극한을, 이 해석학을 왜 배울까요? 그 왜 배우는지에 대한 이유도 정확하게 알아놓으면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맹목적으로 외우고 방법을 따라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세세하게 나누고 또 우리가 이것을 쌓아가지고 또 적분을 배울 때에 어떤 것으로 응용을 하려고 이것을 배우느냐 봤더니 우리가 너무너무 작아서 볼 수 없는 그런 작은 미시적인 세계의 것도 우리가 이 응용을 적용해서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커서, 예를 들면 우주 같은 거 있죠? 너무너무 커서 방대해가지고 추측 자체가 불가능한 그러한 것들.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뭐 예를 들어서 1광년이다. 그럼 빛이 1년 동안에 가는 거리인데 얘가 3만 광년, 4만 광년, 그럼 우리가 인생 살아봐야 100년도 못 사는데 이게 감이 오십니까? 거리가? 그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을 계산할 때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다. 미적분이 거기에 대해서 응용수학으로서 활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미적분을 생각 없이 막 계산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나요? 처음 미적분을 만들었을 때 그 사람들은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문제를 풀었겠는가? 아니죠. 하다 보니까는 이거 이상한데? 이거 고쳐야 되지 않을까? 얘는 범위를 조금 제한해봐. 얘는 이거를 예외로 둬야 될 것 같아. 이럴 경우는 이렇게, 저럴 경우는 저렇게. 시대를 지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수학자들이 반론을 제기하고 또 다른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고 연구를 했을 때 이것들이 고쳐지면서 변화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무한대는 얼마죠? 1 플러스 무한대는 무한대죠. 여기에 뭐 이상한 거 있나요? 이상한 거 없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무한대는 상태라며 이 상태를 계산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태를 연산해서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얘는 무한대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고 그 의미를 표현하는 뭐다? 기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어떤 상황이야? 지금 계산을 한 상황이야. 계산을 해줬다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했지만 얘를 계산을 해준 거야. 즉 대수계산이라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니까는 대수계산이라고 보면 되겠죠? 대수계산. 그 다음에 이 무한대를 분명히 상태인데 숫자 취급해줬어요.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될까요? 숫자가 아닌데 숫자를 취급해가지고서는 마치 얘가 어떤 하나의 x처럼 미지수처럼 표현을 한 것으로 본다면 그러면 얘는 의미를 포함한 미지수는 아니야. 1 플러스 x는 x인데 1 플러스 x는 1 플러스 x인데 얘는 1 플러스 x가 x야?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지금 상태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런 의문을 품지 않은 채 계산을 했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기호처럼 쓴 것이고 숫자로 취급해줘서 대수적인 계산까지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염두해 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S라는 게 하나 있어요. 얘가 1 더하기 빼기 합시다. S라는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1 더하기 1이라고 생각하고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점점점점점 S가 무한히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어떤 거라고 합시다. 얘가. 그런데 우리가 얘를 갖다가 얘 식의 변화를 주지 않으면 이렇게도 되지 않아?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점점점점 여기에다가 괄호만 하지 뭐 이렇게 이렇게 패턴으로 가지 뭐.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1 빼기 1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원이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S는 0이 된다. 결국은 합은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S가 1 빼기 1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괄호를 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1 빼기 1인데 얘를 마이너스로 두 개를 묶어서 편의상 규칙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그럼 요거 계산됐고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얘가 뭐죠? 0 마이너스 0 얘도 0이니까 마이너스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결국은 의미가 없으니까 S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는 S가 1이 된다. 이상하죠? 근데 어쨌든 논리적으로는 얘가 맞죠? 또 S가 있는데 이번에는 앞에 거는 일단 한번 그냥 써주고 이 뒤에 있는 것을 어차피 영원히 가는 거니까는 얘만 한번 묶어줄게요. 1을 빼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괄호를 한번 해보자. 근데 얘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주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마이너스 1 플러스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영원히 가고 있으니까 또 다른 S라는 거 보이죠? 어차피 한 템포 빨리 가나 늦게 가나 어쨌든 얘가 영원히 계산이 되는 거니까 얘 S라고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느냐? S는 1-S 2S는 1 S는 2분의 1 자 봅시다. 분명히 S라는 식이 하나로 주어졌는데 상황에 따라서 0, 1, 2분의 1 서로 다른 값이 나와요. 얘는 지금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계속 연산이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얘는 토탈 주어진 값을 연산하면은 아무리 영원히 가더라도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뭐지? 무에서 유가 되는 건가? 무에서 유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받아들이시겠어요? 이상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학자들이 또 막 얘기를 했겠죠. 없다가 있다가 이거를 수렴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여기서 얻어낸 결론은 뭐냐 하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된다. 무한을 계산할 때 무한 계산 시 우리가 수학에서 괄호를 해주면은 계산의 우선순위가 먼저 생기는 거 다 알고 있죠? 그쵸?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서대로 계산을 해준다는 것도 일부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괄호를 이렇게 해주는 것이 양수니까는 의미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무한을 계산을 할 때 얘는 함부로 이렇게 연산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이해됐나요? 뭐라고요? 얘가 무한을 계산할 때 그쵸? 함부로 계산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계산할 때 함부로 계산 순서 바꾸지 마라. 계산 순서 변경 금지. 계산 순서 변경 금지. 항을 재배열해도 안 됩니다. 항을 재배열해도 안 된다.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가 여태까지 사칙 연산 우리 실수에 연산했던 거대로 하겠다고 계산 순서를 괄호를 해갖고서는 막 바꿔주거나 항을 재배열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그러면 무한을 계산할 때 결론적으로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 조건, 제한을 명확하게 하자. 함수 fx에서 함수 fx에서 보겠습니다. 함수 fx에서 x가 a가 아니어야 돼요. 뭐라고요?
말로 써줄게요. x가 a가 아니면서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가 특정한 값에 가까워질 때 여기서 중요한 거가 뭐냐면요. x가 a가 아닌 상태에서 x가 a에 가까워진대요.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가 어디로 가느냐? 특정한 값, 우리는 알파라고 할까요? 특정한 값 알파에 가까워지는 그곳을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수렴한다. 그럼 누가 수렴을 하나요? 누가 수렴을 하나요? x가 수렴하나요? fx가 a로 가까이 가는 그 것이니까 fx가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얘는 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 아까 뭐라 그랬죠? 리미트라고 한다 그랬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어디로 간다? 얘가 알파로 간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알파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얘를 수렴값, 극한값, 극한이라고 합니다.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따져줘야 될 게 뭐냐 하면 x가 a일 때에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주면 x가 a일 때 fa 값이 알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해되나요? x가 a를 가지고 있는데 fa 값이 알파가 아니어도 걔로 가까이 가고만 있는 상태가 되면 우리는 이것을 수렴하고 극한이다 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렇게 하나 알아두고. 그렇다면 발산 x가 a에 가까워질 때 똑같아요.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가 무한히 커지는 상태, 또는 무한히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기도 하겠죠. 무한히 커지는 상태, 무한히 작아지는 상태. 이렇게 작아지는 상태. 요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발산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발산한다. 그러면 같이 쓸 수 있죠.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fx는 무한대다.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다. 작아질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얘 말고 또 어떤 거를 생각해 줄 수가 있냐면, 자,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라고 한다면 3번. x가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숫자로 가는 게 아니라 얘가 계속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숫자. 그럴 수 있겠죠? 이것일 때 fx가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x가 무한히 뻗어나가는 상태에서 fx가 알파로 갈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fx는 알파로 갔다. 그럼 얘가 수렴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얘가 극한값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번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는 알파로 간다.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는 알파로 수렴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해됐죠? 물론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발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렴하는 경우와 극한값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준 거고요. 자, 여기에서 또 진동하는 형태도 따로 따져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진동 자체가 발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면 기본적인 거 4가지는 알아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그냥 일반적인 그래프 이렇게 해도 되죠?
얘가 A라고 하고 얘가 알파라고 한다면 X가 A에 가까워질 때 그쵸? Y 값이 얘는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올 테니까 알파 값에 접근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A에 가까워진다고 했으니까 얘는 무한대로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는 그래프를 X가 A로 올 때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A가 0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얘가 이 0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올 때 얘가 계속 무한히 뻗어 나가겠죠.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가는 것은 반대로 뭐 똑같은 건데 이렇게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계속 가겠죠. 얘도 상태가. 그 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는 수렴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상관없어요. 뭐 똑같은 건데 뭐 대표적으로 반비례하면서 X가 무한대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로 0을 향해서 계속 내려오겠죠? 그 0을 향해서 접근만 하겠죠? 그럼 알파 값이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어려운 거 없죠?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수열의 극한은 무엇이고 함수의 극한은 무엇인지 잘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리 고등학교 책에서 수열의 극한 배우고 함수의 극한 또 나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디서 이거 한 거 같은데? 왠지 이거 한 거 같은 느낌인데 문제가 잘 안 풀려요. 라고 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이거 두 개가 왜 다른지에 대해서 알고 가면 수열의 극한은 무엇이고 함수의 극한은 무엇이고 그래서 수열의 극한 배울 때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고 함수의 극한을 배울 때는 이러저러한 스타일의 문제가 나온다. 이거를 알고 가면 너무 쉬워요. 애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너무 쉽고 왜? 고민을 안 하는 애들이 많은데 이걸 딱 던져주면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자, 수열의 극한. 수열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한번 해봐요. 수열의 극한. 그러면 다르죠. 뭐랑 달라요? 함수의 극한. 이제 극한이라는 개념이 뭔지는 아니까 수열과 함수의 차이만 인지를 하면 말 그대로 그냥 그 뜻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수열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가 보통 AN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n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항이 어딨어? 첫 번째 항부터 시작을 하지. 그러면 n은 뭐가 되는 거죠? 자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0이고 얘가 1, 2, 3, 4, 5, 6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4라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X가 4로 갈 때에 얘가 점점점 극한 점점 접근하는 수가 어딘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얘가 이쪽에서도 오고 오른쪽 왼쪽에서도 접근을 할 텐데 X가 4로 갈 때 생각을 해보니까는 이것이 성립되는 X는 뭐밖에 없어요? X가 3일 때랑 X가 5일 때가 최대로 접근한 거 가장 접근한 거 맞죠? 그러면 얘가 더 이상 더 가까이 극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세하게 쭉쭉쭉쭉쭉쭉 계속 가야 되는데 얘가 스톱이에요. 왜?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n이 자연수인 상태에서 수의 나열은 이렇게까지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더 이상 한없이라는 말을 생각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한없이, 무한, 극한, 한없이라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한이 있는데 뭐.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얘는 생각 자체가 없다.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수열에 대해서 어떤 거를 생각할 수 있냐면 n이 무한으로 커지는 상태를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n이 자연수죠. 얘가 무한히 커지는 거야. 그러면 그때 얘는 영원히 예를 들어서 자연수의 나열 1, 2, 3, 4, 5, 6, 7, 8, 9, 10 얘는 무한히 커지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n이 무한대일 때에만 생각한다. 이해됐나요? 그럼 무슨 얘기야? 수열의 극한에서는 맨날 n이 무한대로밖에 안 가.
왜 맨날 무한대로 가지, 무한대로 가지, 왜 그래? 자연수여서 이것 말고는 생각을 해줄 수가 없어요. 자, 함수의 극한 봅시다. 함수의 극한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함수에서는 x를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x가 실수일 때에 그때의 fx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자연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가 되게 조그만 수, 실수면은 루트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그렇게 들어갈 때 fx가 존재하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함수라고 따져주는데 예를 들어서 x라는 숫자가 6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라고 보고 n이 자연수라고 봅시다. 똑같아요. n은 자연수 조건을 넣어줘야 되니까. 그러면 얘도 n이 무수히 커질 수 있죠. 자연수 내에서. 그럼 얘도 자연수 내에서 1, 2, 3, 4, 5, 6, 7, 8 그러면 x는 6이 아니에요. 아까 했었죠? x가 어떠한 숫자가 아닌 상태에서 6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6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얘가 이쪽에서 오든 점점점 n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까이 온단 말이에요. 세세하게 나누어서 무한히 생각을 해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x가 6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되죠? x는 6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6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이거 뭐였어요? 이거 극한이잖아요, 리미트. 그래서 함수에서는 극한을 다 생각해 줄 수가 있다. 이해가 됐나요? x가 a가 아니어야 돼. 아니고 x가 a로 갈 때 fx는 어디로 간다? 알파로 간다. 아까 함수의 개념 똑같아.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응.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 다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뭐였다고요? 부정형을 얘기하기 위한 전반적인 개념 설명이었다. 두 번째, 부정형을 꼭 보시라.